대한민국이 마침내 완전한 스텔스 타격기의 비밀을 열어젖히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가 보여준 최근 업그레이드 소식은 단순한 성능 개선을 넘어 전세계 항공 방산업계를 뒤흔드는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내부 무장창 개량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0파운드급 약 900kg에 달하는 벙커버스터 2발을 내부에 숨기고도 기체 강성과 스텔스 성능을 동시에 확보한 전투기는 미국의 F-35A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형 플랫폼 KF-21이 그 벽을 뚫어낸 것입니다. 이번 개량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동체 하부 공간의 재설계입니다. 단순히 폭탄을 넣는 공간을 억지로 비집어 만든 것이 아니라 두께 420mm의 중앙 구조를 전면적으로 손질하면서도 기체 전체의 강성을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내부 무장창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 확보되었고 티타늄 3D 프린팅 모노코크 구조로 중앙 격벽을 다시 만들면서 진동 허용치가 목표 대비 27% 여유 있게 확보되었습니다. 실전 환경에서도 안정성을 잃지 않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단순히 공간을 늘린 것이 아니라 항공기 구조 기술의 수준 자체를 끌어올린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KF-21은 외부 하드포인트에 장착해야 했던 중량 무장을 내부로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효과는 숫자로 드러납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이 무려 70% 이상 줄었고 내부 연료 탑재량은 18에서 20% 증대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동시에 두 가지 성과를 거둔 셈입니다. 전투기의 생존성과 항속력이 동시에 강화된 것입니다. 이 성능 향상은 단순히 기계적 확장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카이가 시제기를 해체하고 조립하며 축적한 1600개 이상의 비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한 하이퍼프레임 구조 해석 플랫폼에서 나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데이터와 기술이 만난 집약체인 셈입니다. 더욱 주목할 부분은 수출형 KF-21 개량형입니다. 외부 연료탱크 없이도 작전 반경이 1200km 이상 확보되어 장거리 침투 작전에서 스텔스 폭격기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진행된 실사격 시험에서는 내부 무장창에 탑재한 2000파운드급 JDAM의 명중률이 F-35와 불과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의 오차를 보였습니다. 이는 KF-21이 단순히 스텔스 전투기를 넘어 지하, 콘크리트 벙커까지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전략급 타격기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설계의 세밀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KF-21의 동체 두께는 F-35보다 얇지만 하이브리드 아티스트 프레임 구조를 통해 강성을 유지하면서도 내부 공간을 28% 확장했습니다. 덕분에 연료 탱크 용적이 20% 늘어나 장거리 작전에서의 유연성을 크게 확보했습니다. 단순히 따라잡는 수준이 아니라 일부 영역에서는 F-35를 넘어서는 혁신적인 설계가 현실화된 것입니다. 한국형 전투기가 이제 세계 무대에서 단순한 도전자가 아니라 당당히 경쟁자로 자리 잡았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닙니다. 한국 공군의 작전 개념 자체를 바꾸는 혁명입니다. 이전에는 장거리 침투 작전에서 복잡한 공중급유 계획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단 한 번의 급유로 주요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조적으로도 HTX-600 신압격자 구조가 도입되며 하중 분산 효율이 12% 향상되었고 이는 CJ6호기 이후 전량 적용될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 블록 1과 블록 2 사이의 차별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한국 전투기 개발사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해외 반응 또한 뜨겁습니다. 이미 아세안 주요국과 중동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국제 항공 전문 매체들은 KF-21이 F-35와 중국 J-35 사이의 가격대에서 유일하게 1000파운드 이상급 폭탄을 내부 탑재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략적, 기술적, 경제적 삼박자가 모두 맞아떨어진 결과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F-21의 내부 무장창 개량은 단순히 폭탄 2발을 숨길 수 있게 된 수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혁신적 개량은 곧 한국 공군의 전략적 운용 개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공중급유를 반복해야만 가능했던 장거리 침투 작전이 이제는 단순화되었고 특정 전구에서는 단 한 번의 급유로 임무 수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변화는 실전에서 압도적 유연성을 제공하며 한국 공군의 전력 운용 방식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중앙 동체 하우징의 구조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기존 보강빔 대신 HTX-600 신압격자 구조가 도입되어 하중 분산 효율이 12% 향상되었고 이 공법은 CJ6호기 이후 생산분부터 전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KF-21 블록 1과 블록 2 사이에 뚜렷한 기술적 차별화를 만들어낼 첫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개량이 아니라 차세대 전투기의 기본 뼈대를 바꿔놓은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이 개량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카이 내부에서 오랜 기간 비밀리에 진행된 프로젝트의 성과라는 점입니다. 내부적으로 투베이라 불린 이 비공개 프로젝트는 2023년 말부터 기체 구조팀과 시스템 통합팀이 결합하여 추진되었고, 여기서 축적된 데이터가 이번 내부 무장창 설계의 기술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항공산업이 단순히 눈앞의 성능 향상에만 매달린 것이 아니라 장기적 청사진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움직여왔음을 보여줍니다. 방위사업청 역시 이 성과를 단순한 기술적 진보로 끝내지 않고 전략적 계획 속에 포함시켰습니다. 공식 문건에는 2030년까지 120대 규모의 블록 3기체를 확보하고, 여기에 국산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장거리 요격체계를 통합한다는 계획이 명시되었습니다. 즉, KF-21은 더 이상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형 전략타격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한국 공군은 주변국과의 군사적 균형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의 시선도 뜨겁습니다. 주요 방산 강국과 중동 국가들이 협력 의향서를 발송했으며, 국제항공 전문 매체들은 KF-21 개량형이 F-35와 중국 제2-35 사이의 가격대에서 유일하게 대형 폭탄을 내부 탑재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가격은 F-35의 65% 수준에 불과해 경제성과 성능을 동시에 잡은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기술진은 데이터 기반 경량화, 안전 설계, 전략적 의사결정을 결합해 전 세계가 예상했던 속도의 2배 빠르게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전력화에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KF-21은 단순히 5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전구 타격이 가능한 전략 무기 체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벙커버스터 2발을 내부에 품은 채 장거리 침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투기는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히며, 이러한 구조적 도약은 한국 전투기 산업이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음을 상징합니다. 이제 KF-21은 한반도의 미니 B2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지비 절감, 뛰어난 성능, 전략적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한 한국형 스텔스 전투기. 이것은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숨에 스텔스 전투기 시장에서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했고, 이는 전세계 방산업계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실로 자리 잡았습니다. KF-21의 진화는 단순히 스텔스 성능과 내부 무장창 확장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운영 비용 절감 효과까지 동시에 달성하면서 해외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험 결과에 따르면 KF-21 개량형의 비행당 예상 운용 비용은 약 2,700달러 수준으로, 이는 F-35 대비 무려 37% 낮은 수치입니다. 단순히 구매가 저렴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 운용에서도 막대한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곧 해외 공군들이 KF-21을 눈여겨보는 가장 강력한 이유 중 하나가 됩니다. 비용 절감의 핵심에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헬스 모니터링 시스템과 모듈형 부품 체계가 있습니다. KF-21은 기체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부품 교체 주기를 예측하여 정비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고 가동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과거 전투기 운영에서 늘 골칫거리였던 높은 정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 것입니다. 덕분에 KF-21은 전투기의 가성비 혁신이라 불릴 만큼 뛰어난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무장 호환성 또한 압도적입니다. 내부 무장 레일은 나토 표준인 14인치 토로 통일되었고, 덕분에 미국산 JDAM, 독일산 토르스, 국산 KPD-35, 0K, 천령 미사일까지 모두 탑재 가능합니다. 여기에 LM 장거리 요격체계 역시 데이터 버스 교체만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단일 기체 플랫폼이 다양한 국산 및 해외 무기를 자유롭게 통합할 수 있다는 점은 수출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해외 고객 입장에서 KF-21 은맞춤형 무기 통합이 가능한 전투기라는 장점으로 비춰집니다. 특히 국내 기술진이 축적한 1600개 이상의 비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된 딥러닝 모델은 기체 전기 시스템에서 과전류 위험 구간을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경고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기 화재 위험이 83%나 줄어드는 혁신적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체 성능 향상이 아니라 전투기 개발 역사의 길이 남을 안전성 혁신이라 평가됩니다. 안전과 효율을 동시에 확보한 KF-21은 선진국조차 쉽게 흉내내기 어려운 차별화를 이뤄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KF-21이 미니 B2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폭격기급 타격 능력을 소형화, 경량화된 스텔스 전투기 플랫폼에서 구현했기 때문입니다. 기체 단가는 약 8,500만 달러, 패키지 단가는 2억 2천만 달러 수준으로 책정되었는데, 이는 F-35 대비 약 60% 비용으로 동등한
스텔스 타격 능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경쟁력의 핵심이 됩니다. 이미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주요국들이 구매 의향을 보였으며 중동 국가들 또한 도입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KF-21의 운용 개념 역시 한층 정교해졌습니다. 현재 한국 공군이 구상하는 스텔스 작전 시나리오에서는 F-35가 조기 진입로를 개척하면 KF-21편대가 그 뒤를 이어 핵심 표적을 정밀 타격하고 필요시 재공격까지 수행합니다. 특히 내부에 2000파운드급 벙커버스트를 숨긴 상태에서도 RCS 레이더 반사 면적을 0.4제곱미터 이하로 유지하며 접근할 수 있어 지하 갱도형 탄도미사일 기지나 강화된 콘크리트 벙커도 단일 타격으로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투기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중국의 J-35는 내부 탑재 중량이 4,500파운드 수준에 불과하고 설계가 공대공 전투 중심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터키의 카란 전투기는 대형 무장창 계획을 공개했으나 흡입구 하부 구조 문제로 인해 무게중심 불균형이 지적됩니다. 이에 비해 KF-21은 무장 중심을 기체 질량 중심과 0.46m 이내로 맞춰 고기동성을 유지합니다. 단순히 폭탄을 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투기 본연의 기동성까지 놓치지 않은 균형 잡힌 설계라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게다가 한국은 자체 개발 중인 신형 관통탄 지퍼스터를 2026년 양산할 계획입니다. 7m 관통 능력을 목표로 하는 이 무기는 KF-21 내부 무장창에서도 완벽히 운용 가능하도록 설계되고 있으며 LIG 넥스원이 개발한 INS GPS 키트를 적용해 전자전 환경에서도 CEP를 3m로 줄였습니다. 즉 KF-21은 단순히 현재의 전투기 성능을 강화한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 확장성까지 고려한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것입니다. KF-21의 최신 개량 성과는 단순히 전투기의 성능 향상에 그치지 않고 한국 공군의 전략적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기준으로 KF-21은 이미 고온 저온 및 급속 냉각 시험에서 목표 대비 18% 빠르게 규격 온도를 회복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는 단순한 테스트 성공이 아니라 기체의 극한 환경 적응력을 입증한 결과로 실전 배치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신뢰성을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카이는 연내 양산형 롤아웃과 동시에 한 인도네시아 합작형 훈련기 파생형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훈련기는 내부 무장창을 유지하면서도 저비용 폭격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단순한 훈련기의 개념을 넘어 실전 다목적 플랫폼으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 KF-21이 단순히 한 기종의 전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생형과 변형 모델을 통해 전력 다변화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KF-21 개량형은 내부 무장창 확장을 통해 4.5세대를 넘어준 5세대급 스텔스 타격기로 도약했습니다. 단순히 따라잡는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것입니다. 이러한 진화는 한국 공군이 한반도 방어를 넘어 글로벌 전력 투사 능력을 갖추는데 필수적인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 무장창과 저탐 설계, 장거리 타격 능력, 개방형 항전 아키텍처가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결합된 점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로 꼽힙니다. 더 나아가 이 성과는 차세대 완전 스텔스 전투기 개발로 이어지는 교두보 역할을 합니다. 현재 한국은 차세대 스텔스 표면 코팅, 전방위 센서 융합, AI 기반 전술 자율화 연구를 병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KF-21의 후속 세대는 6세대급에 준하는 운용 개념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이와 방산연구소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차세대 전자전 시스템과 레이더 흡수 소재는 F-35A 대비 피탄 면적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실험실 단계에서 이미 목표치의 80% 이상을 달성한 상태입니다. 이와 동시에 엔진 흡입구 S덕트 고도화와 배기열 신호 저감 기술이 개발되며 이는 완전 스텔스 전투기 구현의 마지막 난제를 해결할 핵심 요소로 평가됩니다. 이런 성과들은 단순히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 차세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국제 방산 시장 역시 KF-21의 성과를 주목하며 향후 블록 4와 블록 5 개발이 본격화되면 한국이 미국과 함께 차세대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KF-21은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과거 한국이 전투기 한 대를 도입하기 위해 외국의 눈치를 보며 협상하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독자 플랫폼으로 완전 스텔스 전투기를 설계하고 그 기체를 세계 무대에 당당히 내놓을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기술 성취가 아니라 국가적 자존심과 항공주권의 완전한 확보를 상징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KF-21의 성취가 한국을 세계 5대 항공기술 강국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이미
위성 발사체, 우주 탐사선, 항공기 엔진 개발 등 다방면에서 기술적 성취를 이어가고 있으며 KF-21은 그 모든 성과를 하나로 집약한 상징적 플랫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개발은 단순한 가능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시간표 속에서 차근차근 현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KF-21의 진화 과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잘못 알려져 온 명칭과 혼동된 서술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과거 일부 보도에서 언급된 KF-A11이나 KF-11 같은 이름은 존재하지 않는 기종으로 올바른 명칭은 오직 KF-21 보라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동 속에서도 항공모함 함재기 개발 가능성, 수직 이착륙형, STOVL, 추진체계 확보 등은 실제로 한국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미래 과제들입니다. 즉, 잘못된 명칭은 모두 KF-21 플랫폼의 변형 가능성을 지칭하는 맥락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KF-21은 이미 개발 초기부터 쌍발 엔진 구조와 강력한 랜딩 기어를 반영해 함재기로의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설계적 여유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점은 향후 한국형 항공모함 전력에 탑재될 함재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강력한 기술적 기반이 됩니다. 물론 함재기화 과정에는 착함 충격을 견딜 수 있는 랜딩 기어 보강, 어레스터, 후크 장착, 접이식 날개 설계, 부식 방지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한국 항공기술의 빠른 성장세와 3D 프린팅 기반 내열 소재, 고압금 단결정 블레이드 기술 축적을 감안하면 이러한 과제들은 충분히 국내 자립적으로 구현 가능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은 수직이 착륙기, STOVL 개발을 위한 독자 엔진 기술 확보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차세대 STOVL 추진체계 개발 사업은 단순한 헬기 수준을 넘어 전투기급 수직 이착륙 플랫폼까지 고려하는 국가전략 프로젝트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 한국형 항공모함에 탑재할 완전 독자 함재기 혹은 고기동 무인 이 과정에서 벡터링 노즐, 고온 합금 냉각 기술, 복합 소재 기반 경량화 기술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세계적 수준에 근접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 해군은 경항모 개념을 넘어 중형 항공모함 확보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이는 단순히 상징적 무기 도입이 아니라 주변국의 해상 전력 팽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해군 전력의 확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직이 착륙기나 전용 함재기가 필요하며 KF-21 플랫폼은 그 전환 가능성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즉, KF-21은 이미 공군의 주력기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동시에 해군의 미래 항공전력 확장에도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것입니다. 함재기 버전 개발 가능성을 더욱 현실적으로 만드는 요소는 국산 항공기 엔진 개발의 진척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항공기용 가스터빈 엔진 개발은 단순 조립을 넘어 고온압금, 단결정 블레이드, 정밀 냉각 채널 기술까지 아우르며 세계적 수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품은 이미 롤스로이스 같은 세계적 기업의 공급망에 편입될 정도로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곧 KF-21 함재기 버전이나 STOVL 플랫폼이 실현 가능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국산 기체와 국산 엔진의 결합은 곧 완전한 항공주권 달성으로 이어집니다. 한국은 이제 외산 엔진 의존을 벗어나 독자적 전투기 엔진을 확보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소수 국가만이 보유한 능력입니다. 이러한 진전은 KF-21의 함재기 버전이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 전략적 필요성에 의해 반드시 개발해야 하는 과제로 자리 잡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육상형 KF-21에서 시작해 함재형, 수직 이착륙형, 무인 복합형으로의 확장까지 내다보는 종합항공 전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